지금부터 갈로아 이론에 대한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한 2년 전쯤에 갈로아 이론 강의를 위해서 군의 성질과 군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단계지만 이론적인 것이 심도는 없었습니다만 그 소개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를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정작 그 갈로아 이론의 대수 파트, 핵심적인 그런 이론 부분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 대칭식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는 쭉 이후에 필요한 모든 갈로아 이론 강의를 위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 강의는 첫째, 대칭식입니다. 정의로 살펴보면은 어떠한 식이 있을 경우에 그 식의 문자 2개 또는 3개를 서로 맞바꾸거나 이와 같이 맞바꾸는 그런 작용을 했을 때 그때 식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식에 관한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서 보면은 대칭식을 예를 들어 보면은 알파의 제곱, 그다음에 베타 더하기 뭐 베타, 이런 식이면은 알파와 베타를 바꿨을 때 알파에다가 베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f의 베타 알파가 되면은 베타 제곱의 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의 알파 베타가 f의 베타 알파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것은 대칭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식에 관한 거 좀 더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대칭식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알파와 베타가 서로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가 바뀌어도 이거 같은 경우는 베타 더하기 알파로 바뀌는데 그건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건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인데 이건 바꿔 쓰게 되면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로 이렇게 바꿔 쓰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대칭식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기호를 여기에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여기에 알파의 6제곱, 베타의 4제곱, 감마의 3제곱, 델타 하고 나서 이와 같은 브래킷으로 묶여 있을 때, 그때 이것은 하나의 단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뒤에 보이겠습니다만 베타의 6제곱, 알파의 4제곱, 감마의 3제곱, 델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알파와 베타가 자리가 바뀐 것, 그리고 감마와 알파가 바뀐 것, 델타와 알파가 자리가 바뀐 것 등 이런 모든 가능한 퍼뮤테이션, 그렇게 따져보면 24가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더하기로 연결시켜 놓은 그러한 식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사례를 여기에 보였습니다. 보면은 6번의 아웃풋을 보면은 알파의 6제곱, 베타의 4제곱, 감마의 3제곱, 델타, 이것이 여기에다 브래킷을 씌운 건데, 그 다음 식을 보면은 알파가 4제곱이 되고 베타가 6제곱이 되고 감마가 3제곱이 되고 델타가 1제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거에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서로 순서가 다 바뀐 상태로 해서 1346 또는 거꾸로 해서 6431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브래킷을 씌운 그런 대칭식으로서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강의 끝부분에서 가장 크게 기본 대칭식으로 이런 임의 대칭식을 바꿔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 2차 방정식에서의 대칭식입니다. 그 2차 방정식에서의 대칭식을, 자, 여기에서 보면은 ax제곱
2차 식의 경우에는 A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2차 식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2차항의 개수는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B, 그 다음에 상수항은 C, 이렇게 A, B, C 순서로 이렇게 대표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방정식의 해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경우에 인수분해가 되건 인수분해 되지 않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두 알파와 베타라는 이 근은 개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때 이와 같은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런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다 모두 알고 있는 것이지만 중학교 과정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그래야만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그때 해가 a의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근으로 해서 식을 다시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걸 전개를 해보면은 a의 x제곱 2차항이 나올 것이고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서로 하나씩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를 따지는 거니까 그 다음은 x 1차항이 될 텐데 1차항이 계속 되려면은 여기하고 베타가 만나는 경우 또는 x하고 알파가 만나는 경우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리고 x가 전혀 없이 알파 베타가 만났을 경우 이래서 상수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ax 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의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돼서 이 1차항의 개수를 b라고 하고 상수항의 개수를 c라고 두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게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 곱한 것은 a분의 c가 된다라는 이런 관계가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중학교 들어가서 방정식을 배우는 중3 과정 때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칠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 그 숫자가 원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나타내는데 가령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4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 2, 3, 4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4 이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기 때문에 4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A의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건 어차피 4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4의 제곱 또는 4의 제곱 이런 것과 모두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것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것이 모두 같다라는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에 의해서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제곱근 A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런 사실을 중학교 후반 또는 고등학교에 넘어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이런 위에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A가 양수인 경우에는 모두 다 그냥 A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0도 포함해서죠. 0은 0이 되는 거니까 그건 A가 되는 거죠.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A를 쓰고 나온다 라고 하는 이 성질이 이 제곱근 A제곱에서도 똑같이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절대값과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식,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A, B, C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문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와 베타는 여기서 두 2차 방정식의 근이고 그거를 A, B, C로 나타내라 할 경우에 바로 이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제곱근을 씌운 거
하면은 이것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고, 이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로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해냈던 근과 계수의 관계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루트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4c 통분해주게 되면은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어딘가 익숙한 즉 판별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것을 분자 분모를 서로 이렇게 제곱근으로 묶지 않고 분리를 한다면 루트 a제곱 하고 나서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루트 a제곱 이거의 경우에는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제곱근 부호 밖의 부호 밖은 여기서 보다시피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항상 되도록 하려면은 이것이 절대값 a가 돼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게 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에서 하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차 방정식에서의 대칭식,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의 대칭식이라는 것은 차수가 하나 더 높아진 거, 그리고 여기서 a는 0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해는 알파, 베타, 감마 3개가 나온다는 거, 즉 알파와 베타, 감마가 방정식의 해일 경우 이렇게 된다라는 그 관계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또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비교적 간단한 거니까 a에다가 x-알파 베타 x-감마는 0이다 이렇게 쓸 때 a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건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x제곱, x제곱과 만나 들어가려면 x 2개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그 x가 아닌 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나와서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1차가 되도록 하려면은 x가 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가 곱해져야 되니까 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하고 마이너스 감마가 곱해져서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해서 x,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x 없이 알파 베타 감마가 만나서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전개를 해본 다음에 ax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하고 x제곱 더하기 a에다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는 0는 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b라고 하고 이것을 c라고 하고 이것을 d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a분의 c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이것이 d니까 이건 c고 여기는 b고, 다시 말하지만 관례상 그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나아가면은 여기 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차항이 사라져 있죠. 이 방정식에서 2차항은 항상 없어지게 만들 수가 있고, 즉 최고차항 다음 차항은 없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비교적 더 간단한 형태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없어지도록 변환하는 그 점은 이제 미적분에서 보면은 변곡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점이 되겠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방정식의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형태, 이창이 없는 이런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다음 식들을 PQ로 나타내어라 이랬습니다. 단순한 아까 설명해서 구했던 기본적인 기본적인 대칭식이 아닙니다. 여기 이것은 각각의 근의 제곱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곱한 것들의 제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에는 서로 뺀 것들의 제곱들을 서로 곱한 것, 이와 같은 복잡한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들어가면은,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이 문제에서는 이차항이 없기 때문에 0입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아까 봤다시피 최고차항은 1이고,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건데 그거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P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최고차항 분의 Q,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Q,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는데,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빼기 2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와 같은 동등한 식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0이고 이것은 P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P가 된다 라는 겁니다. 식의 항등 변환, 이 관계식들은 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항상 수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이건 변화죠. 이 가령 예를 들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알파 베타, 이거 완전 제곱식의 그런 변환, 이거 제곱이죠. 완전 제곱식의 변환에서 유도되는 그런 건데, 이거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의 변환식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 식을 어떻게 해서 이걸 구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지만 우선 드는 생각은 이것을 알파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감마의 제곱 더하기 감마 알파의 제곱,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번에서 봤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떤 거의 제곱을 더해준 식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거 항등 변환식에 의해서 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제곱에서 빼주기를 2배의 이것들을 서로 엇갈려서 곱해준 거, 알파 베타 제곱 감마, 그리고 또 베타 감마 제곱 알파 더하기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이와 같이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파 베타, 이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귀찮지만 계속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알파 베타 감마 하고 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사실은 여기서 베타 감마 알파지만 어차피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아까 또 0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최종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것이 P였으니까 결과적으로 P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거 아니고 종이를 한 장 더 추가를 해야 돼. 미리 더 해놓자.
길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세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PQ를 이용해서 나타낼 것이냐. 이거 역시도 대칭식입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제 아무리 서로 바꿔도 이거 제곱이기 때문에 대칭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칭식을 가지고서는 나타내는데 오케이, 이거 로그인을 일단 해서 살려야겠네. 오케이. 자, 이거를 구하는 것은, 근데 이걸 다 전개를 하게 되면은 각 항이 몇 차가 될까? 2차, 2차, 2차니까 6차가 되겠죠. 6차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을 살짝 변형해서 좀 써보도록 합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또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고, 또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고칠 수 있는지 여부를 봅시다. 이거 보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하나가 원래 식과 차이가 이거 아니다, 잘못 짚었다. 이거와 이거죠. 이거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기 때문에 이거와 마이너스 부호 하나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감마,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알파 해도 이것과 마이너스 부호 하나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감마,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것도 역시 이거와 마이너스 하나의 차이가 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3개의 마이너스 부호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런 사실을 하나가 미리 알아둬야 되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f의 x를 x의 세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둡시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도함수를 구해봅니다. 그러면은 f의 프라임 x는 3x제곱 더하기 p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식은 원래 f의 x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x-알파, x-베타, x-감마. 이거 세 개의 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같은 식인 거죠. 같은 식의 다른 표현. 그럼 이제 여기에서 f의 프라임을 구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제 또 f의 프라임 x를 여기다가 이제 구해보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세 개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 첫 번째 것을 미분하고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미분하고 그대로 두고, 이런 건데 이거 순서를 바꿔갖고 제일 뒤에 거부터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x-알파, x-베타 더하기 이제 x-알파, x-감마 더하기 x-베타, x-감마. 여기 이상하게 추악하게 써진 부분은 고칩시다. 그래서 x-감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봅시다. f의 프라임 알파를 대입한다고 하면은,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에 관련되어 있는 놈들은 다 사라지겠죠. 이렇게 이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f의 프라임 알파는 이거는 도로 지우고, 이거는 사라지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지우고, f의 프라임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그런데 그놈이 3,
알파 제곱 더하기 p 이렇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f 프라임 베타라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도 역시 베타가 들어있는 놈들은 다 사라지니까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인데 그것이 3 베타 제곱 더하기 p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f의 프라임에 감마 해주면은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 해서 3 감마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다 감마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들은 아까 뭐였죠? 이것들을 이거 세 개를 다 곱하는 건데, 세 개를 곱하는 거,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건데 사실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 세 개를 곱하면서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라 이렇게 되겠죠. 3 알파 제곱 더하기 p 그 다음에 3의 베타 제곱 더하기 p 3의 감마 제곱 더하기 p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 이거 3번의 식, 이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전개해 주면은 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씌우고 나서 이제 p의 세제곱 더하기 p의 제곱이 되는 경우는 3 앞으로 나오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더하기 이제 p 1차 그러면은 9 하고 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 27에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p는 여기서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문자니까 이제 이거하고 이거 아까 구해놓은 것들이 있죠. 그걸 갖다가 씁시다. 그러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2p였었고 마이너스 2p 그리고 이것은 p제곱, 이것은 p제곱. 자 그러니까 이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했던 것을 대입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p의 세제곱 플러스 3 하고 나서 마이너스 2p가 되고 p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9 하고 나서 이거는 p의 제곱 곱하기 p 이렇게 될 것이고 더하기 27 곱하기 q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6p의 제곱 6p 세제곱 더하기 9p의 세제곱 플러스 24q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10개에서 6개를 빼니까 마이너스 4p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27q의 제곱 이와 같이 바뀌게 된다 라는 사실이 구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분 즉 도함수를 활용해서 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일목요연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n차 다항식, 일반적인 다항식에서 대칭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관계인가, 최고차항을 밑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교대되는 그런 계수의 부호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는 그러한 계기로서 이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세이지 매스에서 폴리노미얼 하나를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상하게 x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지 않고 A1, A2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7차 항인데 마이너스가 앞에 붙게 됐습니다만, 이거는 x의 7제곱 더하기 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나오는 7차식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하는 걸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 전개된 결과를 보면은 이와 같이 끔찍한 결과죠. 그리고 차수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다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이거를 collect x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래도 역시 독해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즉 이거는 상수항이 제일 먼저 여기에 나와 있고, 또 7차 항, 그리고 6차 항, 그리고 여기서는 5차 항, 괄호가 빠져 이거 5차 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차 항, 3차 항, 2차 항, 1차 항,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이 부호의 교대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작용을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여기서 한 것은 x에 관한 계수들을 쭉 모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상수항은 분명히 여기에서 모든 계수들이 곱해진 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1차항, 여기에서 끝에 붙어있는 숫자가 1인데 1차항의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계수들의 플러스인 것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는 2차항의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3차항의 경우에는 다시 플러스, 4차항의 경우에는 다시 다 마이너스, 5차항의 경우에는 플러스, 6차항은 마이너스, 7차항은 1, 이와 같이 나오는 게 된 겁니다. 즉 부호의 교대, 이것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고, 대칭식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 근과 계수 관계로 표현했을 때 부호가 교대되는 이런 성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름도 거창한 대칭식의 기본 정리라는 거,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항식의 대칭식은 기본 대칭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6, 4, 3, 1 이와 같은 대칭식은 기본 대칭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본 대칭식이 아닌 것을 기본 대칭식으로 나타낸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가령 알파, 베타, 감마 3개로 된 대칭식이라고 한다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리고 알파 베타, 그리고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2개씩 동등하게 곱해져서 더해진 것, 그리고 3개 동등하게 곱해진 것, 이와 같은 형태, 이런 것들이 기본 대칭식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자체가 대칭식이면서도 일반적인 다항식을 표현할 수 있는 유도 대칭식의 구조를 가진 것을 기본 대칭식이라고 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대칭식의 기본 정리 증명은 기본 대칭식이 아닌 것을 어떻게 기본 대칭식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건데, 이에 대한 증명은 굉장히 고도의 과정이겠지만 비교적 단순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 증명 자체보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할 거니까 여기에서 6431 이것은 아까 말했던 처음에 주어졌던 그런 대칭식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 단계로 6422, 6332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기에서 6은 그대로 있지만 다음 것이 내림차순으로 쓰여진 이건데 배열된 건데 거기에서 4에서 다음으로 4는 그대로 두고 6, 4는 그대로 두고 3을 2로 바꾸면서 2, 그 다음에는 이제 4를 3으로 바꾸는 식으로. 그래서 더 이상 6의 상태로 해서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5로 넘어가고 5로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4로 넘어가서 4의 마지막 단계 여기에 4, 4, 3, 3까지 가게 되면은 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유한한 과정을 거쳐서 될 수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이제 보일 것입니다만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여기 대칭식의 이름을 sim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어떤 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작성했던 64321입니다. 그거에서 이제 다음 베어리어블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서 이제 사용하는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sim1이라는 것을 둘 건데 sim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6431이니까 자 여기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431이니까 알파의 6제곱, 베타의 4제곱, 감마의 3제곱, 델타의 1제곱 이런 건데 이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걸 다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서 델타는 1차 여기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가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제 감마의 2차, 베타의 2차, 알파의 2차 해서 해주면은 감마도 역시 3차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는 4차니까 하나, 두 개에서 하나가 더 남아있죠. 베타 그리고 여기 알파도 6개니까 충분해서 이렇게 하나 더 써주게 되면은 알파는 이제 4개 됐고 베타가 4개 하니까 여기서 알파가 2개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형태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형태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4개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이 자체로서 그대로 충분하고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에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감마 하고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 등등 이렇게 해서 4개가 이렇게 제곱꼴로 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처음에 쓰여져 있는 3개 곱한 것들에 더해진 항 제곱항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것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 알파, 델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6개가 되겠죠. 그것이 1차 항으로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세 번째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마지막 부분 여기 알파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 기호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봅시다. 여기에 sim1을 어떻게 해주느냐면 빼서 전개해 주는 겁니다. 빼서 전개를 이렇게 해줘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6차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에 6422가 버젓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332도 버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공략 목표는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봤다시피 6431에서 642가 다음 공략 목표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6431
3일에서 6422를 공략하기 위해서 여기 sim2를 다시 빼주거나 더해주거나 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형태상으로 보면은 이제 6422를 봅시다. 그러면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감마의 제곱, 델타의 제곱 이렇게 밑에 깔리고,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해서 4차까지 왔고, 그 다음에는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형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델타 제곱이 더해진 이거, 그리고 이것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렇게 된 것들의 제곱, 이것은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어떤 브래킷으로 표현돼서 6, 4, 2, 2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형태를 염두에 둬서 다음 계산 과정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output 19의 식의 모양, 그것이 6, 4, 4, 2를 공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입한 이후에, 즉 2배를 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공략을 한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 살펴보기 위해서 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6442는 사라졌는지 찾아봅시다. 6442는 다 사라졌고 6332가 남아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5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6422를 없앴고, 그러면은 6332를 없애줘야 되니까 6332를 없애주기 위한 식으로서 다시 6332니까 마지막 부분에 32, 2니까 모두 곱한 것들을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633 해서 3개짜리 곱한 것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짜리들의 세제곱 이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빼주고 더해주고 전개를 해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6으로 시작되는 놈들은 다 사라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기본 대칭식들을 몇 단계가 됐건,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건 상관없이 이렇게 기본 대칭식들을 가지고서는 빼주고 더해주고 함으로써 점차 마지막 단계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5차를 없애기 위한 식으로서 이거는 5, 4, 4, 1 이런 것이 되겠죠. 5, 4, 4, 2를 하나 여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더해주고 전개를 해보니까 5, 4, 4, 1에서 5, 4, 3, 2까지로 내려갔죠. 5, 4, 3, 2 5, 4, 3, 2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또 5, 4, 3, 2를 공략하기 위한 것을 이렇게 식을 준비해서 이번에도 2배를 해가지고 빼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봤더니 이제는 4442가 됐다. 4442가 됐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5333 아직은 5가 5333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뻐할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해서 5333을 제거하기 위한 놈을 마지막으로 5에서의 마지막 단계로 준비했어요. 그거를 이제 다시 또 빼줍니다. 5333을 빼주고 났더니 4442가 나왔죠. 그리고 이 4442를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한 놈은
이런 겁니다. 4442 3개짜리가 제곱,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2차짜리 모두 다 곱해진 것 2차. 그거를 이제 7단계로 계산을 했더니 4433이 모두 개수 10으로 해서 나와 있죠.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또 가기 위해서는 이거 4433이니까 3333 하고 2개짜리 이렇게 된 거를 다시 10배를 해서 더해줬더니 마지막으로 10배를 해서 더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0으로 드디어 원하는 결과 나왔으니까 그 최종적으로 이제 기본 대칭식, 엄밀하게 말하면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것들입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모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은 아까 주어졌던 6431이 이렇게 기본 대칭식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한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더 다른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 기본 대칭식으로 아까 그 문제에서 해결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 대칭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그것까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유한한 스텝을 밟아서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